보험쟁이 그만두. 쪽팔려.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너 여보, 다 애들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래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도 비만 오면 사무실 유리창 앞에 서곤 합니다.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 유리창에 제 모습이 어른거리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옛날 그 얼굴이 보입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시장 골목을 헤매던 보험쟁이라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억지로 웃음 지어 보이던 그 여자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인생 살다 보면 누구한테 쪽팔린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남도 아니고 하필이면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보험쟁이라 불리며 구박받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픽션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 가방은 참 볼품 없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디 손잡이는 끈적끈적하게 낡아서 매번 손에 땀이 배었고요. 지퍼는 한쪽이 고장나서 전단지가 자꾸만 삐져나왔습니다. 그 전단지들은 늘 구겨져 있었지요. 제 마음처럼요. 새벽 6시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된장찌개에 김치 올리고 계란 후라이 노릇하게 부쳐서 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은 조간 신문 보면서 숟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반찬 그릇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도 나가? 응. 즉, 보험 좀 그만 팔지. 한숨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습니까? 살다 보면 삼키는 말이 더 많은 날이 있다는 거요. 남편이 나가고 나면 저는 낡은 가방을 메고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거기가 제 전쟁터였습니다. 아줌마, 보험 한 번만 들어보시라요. 제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라도 봐주니까요. 아이고, 또 왔네. 보험쟁이 아줌마, 우리 집은 안 돼. 돈 없어. 김치나 한 포기 사가지. 왜 자꾸 징글맞게 쫓아다니노. 손살에 치는 손짓이 눈앞에서 휙휙 지나갔습니다. 등 뒤로 저것 봐라. 또 보험 팔러 왔다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돌아서서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골목을 돌았습니다. 발바닥이 불타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불면 손끝이 얼어붙어서 명함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하루에 계약 하나라도 따내면 다행이었습니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집에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그 아이에게 태권도 학원 보낼 수 있는, 중학생 딸 그 애한테 영어 학원을 보낼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기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실적 수당을 꼬박꼬박 모아서 명품 넥타이를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진열대 앞에서 한참 동안 고르고 골라 제일 멋진 걸로 골랐습니다. 여보,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손이 떨렸습니다. 선물 상자를 내밀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말이 참 서늘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가슴팍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됐어. 그 돈으로 애들 맛있는 것이나 사줘. 남편은 넥타이를 상자째 책상 위에 던져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나요? 내가 사랑해서 한 일이 상대에겐 하찮게 보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함없이 저는 다시 낡은 가방을 메고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진짜 지옥은 바로 남편이 승진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던 날,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정장이 새 것이었고 가슴팍에 번쩍이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저는 얼른 달려가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웃긴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응, 고맙네.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서 뭐랄까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안 하고 저녁 먹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체면이 있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 됐잖아. 부하 직원들도 생겼고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그런데 말이야. 말끝을 흐리더니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어디 가서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마.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보험 팔러 다니는 거 있잖아. 솔직히 쪽팔려.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슴팍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가족 위해서. 알아. 그래도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수치거리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흐느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나? 그 후로 남편은 집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는 화면을 저한테 안 보이게 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있어. 그 한마디에 20년이 무너졌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그냥 나가줘.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 공허함을 아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습니다. 아이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갔고 아들은 학원 갔을 때였으니까요. 엄마는 잠깐 다녀올게. 쪽지 한 장만 남겨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신감의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거라곤 친구 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정말로 갈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 조그만 몸뚱이 의지할 곳도 없다니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돌라디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렇게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203호실. 손을 쭉 뻗으면 벽에 닿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나. 그날 저녁 편의점에 가서 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빵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빵을 물에 적셔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냥은 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이란 말이 생긴 거구나.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물에 불린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가 막혀 실성한 사람처럼 기괴한 웃음이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딸아이가 말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 엄마는 다 회사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왜 보험 파는 거야? 창피해 그 말이 아팠습니다. 아들 녀석은 말은 안 했지만 학교에서 놀림 받았던 모양입니다. 야, 너네 엄마 보험쟁이지?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날 순 없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거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 설계사님,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번 주까지 목표치 못 채우시면 해촉 처리됩니다. 해촉. 숨이 막혔습니다. 집도 없는데 직장마저 잃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애들 엄마로서 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형광등 아래에서 약관을 외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를 형광펜으로 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4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자, 실력으로 증명하자.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인생을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설계사님이시죠? 저 이웃집에 사는 박순자인데요. 우리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험금 청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순자 씨의 보험 증권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순자 씨, 혹시 다리 어느 부위가 부러졌다고 했습니까? 대퇴골이라고 하던디요. 저는 약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보세요. 대퇴골 골절은 중대 골절에 해당됩니다. 일반 골절보다 보험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 특약 보세요. 깁스 치료비도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총 보험금이 대략 7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모든 서류를 챙겨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설계사님, 돈 들어왔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보험일이구나.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위기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보험 설계사로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수당이 적게 나오더라도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상품만 권하겠다. 보험금 청구할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 이게 진짜 전문가의 윤리다. 그 후로 저는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장님, 이 상품은 사장님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미 비슷한 보장 있으시거든요. 네. 그럼 나한테 안 팔 거예요? 네, 필요 없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쪽 특약 하나만 추가하시면 보장이 완벽해집니다. 고객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보험 설계사가 안 판다고요? 네, 필요한 것만 파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런 제 자세가 오히려 신뢰를 불렀습니다. 김 설계사는 다르네. 저 사람은 진짜야. 고객 생각하는 게 보여 소문이 퍼졌습니다. 입소문을 낳았습니다. 전화가 밤낮 없이 울렸습니다.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월 목표치를 채웠고 그 다음 달엔 2배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 통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보험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내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제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미숙이었습니다. 저보다 5년 선배였고 한때는 회사 에이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실적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김 설계사, 요즘 실적 좋다면서? 어느 날 사무실에서 미숙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아, 제 운이 좋았습니다. 운? 겸손은 요즘 소문 자자하던디. 고객들이 줄을 선다면서? 그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래, 열심히 근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야. 미숙 씨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담 약속 잡아놓은 고객한테 먼저 연락이 가 있었습니다. 김 설계사님, 아까 다른 분한테서 전화 왔던디요? 김 설계사님이 회사 그만둔다고 하던디 사실입니까? 네,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최미숙이라고 하던 분인디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고객들한테도 비슷한 연락이 가 있었습니다. 김 설계사님 상품이 비싸다더라. 김 설계사님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쓴다더라.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미숙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당신이 잘 나가니까 그렇지. 겨우 몇 년 했다고 날개 달렸어? 선배님,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아니지, 당신 내 고객들한테 접근했잖아. 내가 10년 동안 관리한 고객들 말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선배님 고객한테 연락한 적 없습니다. 다 소개로 온 고객들입니다. 소개? 그 소개가 다 내 고객 라인에서 나온 거야. 당신이 가로챈 거지.
미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시기를 받는 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였습니다. 설계사님, 저 아까 최미숙이라는 분한테 전화 받았는디요. 김 설계사님이 문제 있다고 하던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설계사님 믿습니다. 설계사님이 우리 남편 보험금 많이 받게 해준 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했습니다. 최미숙이가 거짓말한다고. 순자 씨, 설계사님, 진짜는 절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설계사님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거야.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숙 씨가 퍼뜨린 소문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전국 1위 김 설계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숙 씨는 구석에 앉아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설계사, 최미숙 씨가 고객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린 거 다 알고 있어요. 고객들이 본사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네, 최미숙 씨는 다음 주부터 출근 정지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기본 윤리를 어긴 거니까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만족해? 당신이 날 망쳤어. 선배님이 스스로 망치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험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 결국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이 일의 윤리입니다.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진실로 쌓은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법인 계약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설계사님이십니까? 저는 대성건설 총무팀장 최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선생님한테 도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단체 보험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단체 보험이요? 네, 직원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한번 만나서 상담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가겠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연령대, 직종,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회의 날 저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대성건설을 방문했습니다. 이 플랜은 암, 진단비를 강화했고요. 이쪽은 재해 사망, 보장을 높였습니다. 현장직이 많으시다고 해서 산재 특약도 추가했습니다.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 설계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한 달 후 통장에 수당이 입금됐습니다. ATM기에서 통장을 빼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1200만 원. 내가 해냈구나. 그 후로 계약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법인 계약이 터졌습니다. 대기업 임원 고액 계약도 따냈습니다. 회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남에 제 이름을 건 사무실을 냈습니다. 김보험 사무소. 간판을 올리는 날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당당해졌어. 애들한테도 이제 떳떳해.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날 소나기였습니다. 빗방울이 사무실 유리창을 후두둑 때렸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그 사람의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해진 양복, 축 처진 어깨, 구겨진 얼굴.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 호칭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요동쳤습니다. 나 좀 도와줘, 제발.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저한테요? 응,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보험 좀 들어줘. 나 아파서. 당뇨의 고혈압에 지난주에는 심장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둘러봤습니다. 예전엔 빳빳했던 정장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빛나던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 여자 말이야, 사기꾼이었어. 내 돈 다 들고 사라졌어. 투자한다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가 횡령 혐의로 걸렸어. 회사에서 잘렸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금 몸도 안 좋아. 병원 가봤더니 당뇨의 고혈압에 약값도 못 내고 있어. 그래서 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험이라는 게 아프고 나서 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병이 있으시면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금 당뇨하고 고혈압 있으시다면 설령 가입하신다 해도 그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험의 대원칙입니다. 아프고 나서 드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거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보험 설계사의 윤리니까요. 제발 뭐라도 좀 해줘. 나 정말 힘들어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 아니었어?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이혼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보험쟁이라고 했잖아요. 쪽팔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경비님, 손님 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경비가 올라왔습니다. 전 남편을 부축해서 밖으로 모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저는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가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동정과 사랑은 다른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외로웠다는 걸요. 사무실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깨끗한 사무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직원 5명.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으면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걸까? 통장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명함에는 대표라는
직함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김 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룸을 얻어서 살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겁니다. 아들은 중학생이 됐겠지요. 얼굴도 많이 변했겠지요. 키도 많이 컸겠지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이 장난치는 사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성공했어. 근데 엄마는 외로워.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엄마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대박 났다면서? 강남에 사무실도 냈다고? 응, 부럽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너는 정말 잘 됐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된 걸까 진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애들이 보고 싶다. 엄마 역할을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손님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였습니다.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순자 씨, 어쩐 일이세요? 근처 왔다가 인사나 드리려고요. 그나저나 소장님, 혼자 사십니까? 네, 이혼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애들은요? 전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순자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애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애들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애들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도 엄마인디 찾아가 보십시오. 늦기 전에. 순자 씨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애들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미워하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혼자서요. 잔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습니다. 원하던 걸 다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은 순간 말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였습니다. 옛날 동네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영희야. 오래간만이다. 영희야, 어쩐 일이야? 저기 너 전 남편 소식 들었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식? 그 사람 요즘 일용직으로 공사판 다니던디 애들하고 셋이서 원룸에서 산다더라. 뭐? 애들도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딸아이는 아르바이트하고 아들은 학원도 못 다니고.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봤어? 지난주에 시장에서 봤어. 그 사람이 애들 손잡고 반찬 가게 앞에서 고민하는 거야. 돈이 모자란 모양이더라고. 결국 제일 싼 거 하나만 사들고 가더라.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애들 많이 컸더라. 근디 옷이 좀 낡았어. 딸아이 교복도 해져 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돈 벌고 있을 때 애들은 반찬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가야 하나?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를 버렸던 남편, 쪽팔린다고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애들은 다릅니다. 애들은 제 자식입니다. 밤새 잠 못 들며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짜리 비울 거야.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소장님, 어디 가십니까? 가야 할 곳이 있어.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예전 그 낡은 가방이 아니라 새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때와 똑같이 떨렸습니다. 영희한테 물어서 전 남편이 사는 곳 주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들 엄마를 기억이나 할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 여러분, 인생사 모를 일 아닙니까? 한때는 버렸던 사람, 버림받았던 사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변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사죄하는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만약 진심이 느껴진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저 멀리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간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성공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떠날 것인지.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확인을 하러 갑니다. 제 아이들한테, 그리고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한테.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이고 위로 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따뜻한 사연으로 뵙겠습니다.